효소가 뭐냐고요?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몸 안에 쌓인 나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까지 전부 효소가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효소 없이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것도,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추위를 이겨내는 것도 다 효소 덕분이에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니까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소는 단순한 소화제가 아니라 몸의 일꾼이에요. 효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화효소,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몸에 잘 흡수되게 쪼개주는 효소예요. 대사효소는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쓰여요. 이 효소는 어떻게 일하냐고요? 효소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더 빠르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밥을 먹고도 몸이 바로 쓰지 못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효소가 그 밥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우리 몸이 쓸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효소는 마치 조리사처럼 음식 재료를 몸에 맞는 형태로 요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열쇠와 자물쇠처럼 특정한 음식물과 딱 맞게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효소가 있어야 음식이 잘 소화되고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 거죠. 효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반응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요. 온도나 산도에 따라 잘 작동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사용돼요. 3. 효소 종류와 하는 일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효소마다 맡은 일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듯이 효소도 자기 일이 정해져 있어요. 아밀라아제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요. 침에도 들어있어요. 리파아제는 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분해해요.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데 필요해요. 프로테아제는 고기나 콩 같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줘요.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해요. 락타아제는 우유 마시고 배 아픈 분들 있죠? 유당을 분해해줘서 속이 편해져요. 셀룰라아제는 채소에 많은 섬유질을 분해해요. 장을 편하게 해줘요. 말타아제와 수크라아제는 엿당과 설탕을 잘게 나눠줘요. 단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해요. 4. 효소는 몸에서 어떤 일을 해주냐고요? 효소가 없으면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 뒤에는 효소가 있어요. 소화 먹은 걸 잘게 나눠서 몸에 흡수되게 해줘요. 에너지 생성, 먹은 음식이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게 도와줘요. 면역력, 아프지 않게 면역세포가 잘 일하도록 도와줘요. 노폐물 제거, 쌓인 찌꺼기나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줘요. 피부 건강, 피부가 맑아지고 노화도 늦춰줘요. 염증 조절, 몸에 쌓인 염증 반응을 조절해줘서 관절통, 피부 트러블도 줄여줘요. 5. 효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몸에서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 전체가 둔해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보충해줘야 해요. 음식을 먹으면 자꾸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자꾸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요. 변비가 생기고 체중도 쉽게 늘어요. 감기나 잔병치레가 자주 생겨요. 피부도 칙칙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머리가 자주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6. 효소가 많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발효식품,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거요. 살아있는 효소가 가득해요. 생과일, 채소, 파인애플, 파파야, 키위, 아보카도처럼 익히지 않은 과일에 많아요. 생채소 주스는 삶지 않고 갈아 마시면 효소가 살아있어요. 바라, 곡물은 바라, 현미나 귀리도 효소가 풍부해요. 김, 미역 같은 해조류엔 요런 데에도 장에 좋은 효소가 숨어 있어요. 열을 가하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해요. 끓이면 효소가 죽어버리니까요. 7. 효소,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냐고요? 도움돼요. 살을 직접 빼주는 건 아니지만 살 빠지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줘요. 지방을 더 잘 분해해요. 배에 찬 숙변이나 가스를 빼줘요. 속이 편하니까 자꾸 먹고 싶은 욕구도 줄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줘요.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막아줘요.
하지만 효소만 믿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살은 안 빠져요. 식사 조절도 같이 해줘야 해요. 효소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8. 효소 먹을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공복에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아요.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돼요. 소화가 목적이면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음식과 함께 작용하니까요. 과하게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효소 작용을 방해해요. 따뜻한 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또 알약보다 분말이나 젤 형태로 된 제품이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좋아요. 9. 효소에 대한 오해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 먹으면 계속 작용해요?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먹어야 해요. 효소만 먹으면 살이 빠지죠? 운동, 식단이 훨씬 중요해요. 끓여도 효소는 살아있죠? 고온에서는 효소가 파괴돼요. 효소는 위에서 다 파괴돼서 소용없다? 또 요즘은 장까지 도달하는 코팅 기술이 있어요. 젊은 사람은 필요 없죠? 3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요. 10. 효소 제품은 이렇게 골라보세요. 여러 가지 효소가 같이 들어있는 게 좋아요. 소화와 대사 효소가 함께 있으면 더 좋아요. 천연 재료에서 나온 효소인지 확인해 보세요. 파파야, 브로멜라인 같은 거요. 위산에 강하게 설계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위에서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가야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고르세요. 부작용 없는 안전성이 중요해요. 가급적 가루나 액상 형태가 흡수율이 더 좋아요. 11. 이런 분들께 효소 정말 좋아요. 자꾸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분. 나이 들어서 예전만큼 잘 못 먹겠다는 분. 끼니 시간이 들쑥날쑥한 분. 살 빼고 싶은데 변비 때문에 힘든 분. 잔병 치레가 많고 기운이 없는 분. 약을 많이 드셔서 위장이 약해진 분. 피부가 칙칙하고 탄력이 떨어진 분. 12. 마무리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효소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까지 꼭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줄어드니까 음식이나 보충제로 잘 챙겨줘야 해요. 효소는 하루하루 쌓이진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겨요. 요즘 피곤하고 살이 잘 안 빠지고 속도 더부룩하다면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효소와 친해지면 몸이 달라질 거예요. 효소는 유행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위한 가장 기본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시작점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